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녕하세요. 한번 뵙고 또 이제 다 좀 뵀는데 그래도 또 우리 또 새로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안명옥 대표님 한번 본인 소개 및 뭐 회사랄까 하시는 것 좀 잠깐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우증권 그 리서치 센터장을 지냈었고요.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의 전문위원으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컨설팅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 은퇴 설계 관련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번에도 이제 우리 뭐 이제 그 하시는 거 은퇴 뭐 설계라든가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실버 우리가 이게 실버 대단하니까 실버 분들을 위한 나름대로 이제 그 뭐 금융 상품이라든지 그 금융 포트폴리오 또 자산 관리 또 운영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지금 그 금융 쪽에서 볼 때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우선 뭐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워낙 빠르잖아요. 네네. 지금 저도 오늘 그냥 방송하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는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지금 거의 20% 육박했더라고요. 한 19.5%가 되고 조만간에 25%가 된다고요. 35년에는 40%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걱정되는 게 많기도 하지만 그 자체 산업이나 시장으로 보면 이게 엄청 커지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정책적 디자인이나 이런 거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쪽에 만약에 공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택 공급하시는 분도 있고 헬스케어 공급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안 대표님처럼 금융 그 포트폴리오 같은 공급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는 이제 뭐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 이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뭐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또 로봇, AI, 뭐 빅데이터 그러니까 또 뭐 이런 걸 갖다가 모아갖고 또 그걸 분석해가지고 더 좋은 뭐 주택, 디자인, 건축, 헬스케어, 프로그램, 뭐 IoT 디바이스, 뭐 그다음에 금융 도구 이런 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공급자가 있고 또 수요자 거기에 대응해서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금융 쪽에서 바라보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 이제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죠. 근데 고령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지금.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인데 고령화도 빨리빨리.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뭐 한 그 65세 이상 인구가 19.5% 정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가 넘었습니다. 작년 7월 기준이야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7월 달에 19.5였는데 10월 석 달 후에 10월 말 기준으로 20%가 넘었고요. 이제 원래 이제 예상 0.3%면 그러니까 19.5 0.5%면은 그러니까 1%의 반 있잖아요. 우리가 5천만이면 1%면 50만 명 아닙니까? 그럼 반절이면 석 달 사이에 25만 명이 든 거야. 그럼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보통 이제 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그 원래 2025년 올해에 이제 20%가 넘어갈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20%가 지금 넘어간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으로 해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40대, 60대였는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의미 있는 변화가 60대가 40대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1위가 50대, 2위가 60대. 그리고 좀 지나면 60대 1위가 되겠네. 그리고 2023년에 나타났던 변화는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또 넘어선 게 2023년이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2025년이나 2026년 정도 되면은 70대 이상 인구가 또 30대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실버 또는 뭐 이런 쪽에 그 인더스트리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시장 커지는 거고 이거를 또 뭐 나쁜 점이 있지만 잘 우리가 좀 디자인하고 제가 항상 늘 얘기하듯이 3S 얘기하거든요. 이제 시청자분들 좀 귀가 좀 그만 얘기해라 그러신 분도 있겠네요. 그냥 3S. 그러니까 실버를 위한 또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를 위한. 근데 제가 왜 그 3S를 얘기하냐면 이건 소비 실버 산업 또는 이런 쪽 커지는데 시장이 이걸 소비 시장이나 소비 산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생산적 실버
산업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실버, 액티브한 실버가 적극 참여해서 생산하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산을 해야, 생산을 해야 가성비를 좋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돈이 부족하잖아. 지금 관리비하고, 그렇죠. 그 다음 생활비 다 포함하면은, 그리고 내가 좀 병원 주소 가까이 데 하려면 서울 근교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재시장 무제크 돼 이때까지 그 시장이 잘 안 만들어졌는데, 좀 생산적 실버 인더스트리를 바꾸면, 네. 그리고 그거에 좀 잘 그 정치적 디자인과 인센티브를 이렇게 정부가 좀 디자인을 하면, 정부는 정부대로 큰 돈 안 들이고, 예산 갖다 쓰지 않고도 예컨대 어떤 그 인센티브, 세제나 또는 뭐, 금리나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 같은 주문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 지금 너무 빨라 걱정은 됐지만, 네. 3년곡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3년곡이라는 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예, 어떤. 우리 안 대표님도 그걸 읽은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대체가 나나? 3년곡에는 뭐냐면은, 네. 동화죠. 네. 근데, 그 우리나라가 제대, 전래 동화인가? 하여간, 한번 자빠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야. 어디 올 경우다가. 그러니까 막 알아준 거지, 3년.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런 거예요. 김서방, 뭐 이를테면, 3년 자빠지, 3년밖에 못 살까봐 이렇게 끙끙 앓는 거지. 했더니, 어떡합니까? 임마 가서 30분 불러, 임마. 너 90살이 고장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번뜩 뛴 거야. 막 가서 미친 듯이 부른 거예요. 그 장수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얘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3년 공개 컨셉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너무 고령화 빨라서 큰일 났다, 나. 막, 우리나라 뭐, 물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인구 소멸 때문에. 아니, 너무 빠르지면 이거 갖다 우리가 가장 빠르게 테스트 마켓을 갖다 만들어서 하면 K 실버 산업을 또 우리가 주장을 해서 지금 동남아, 아시아 보면 지금 얘네 뭐 좋다는 게 베트남 31세, 인도네시아 30세, 인도 39세를 얘기하거든, 평균 연령. 걔도 금방 고령화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만들어 갖고 다양한 모델을 딱 컴바인해서 쫙 나가면 엄청난 수출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거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 그 생산적 실버 산업을 만들고 거기에 젊은이들의 혁신 기술과 뭐 그런 아이디어가 접목을 시키면 벤처도 살고 실버도 생산적 실버로 바뀌고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잠재성에 올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좀 금융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고령화가 너무 빠르다. 그 얘기는 다른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금융 쪽에서 이 실버 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그 금융 포트폴리오를 만드니까 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빠르면은 이제 쉬울 수는 없는 거고요. 쉽진 않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고령화가 빨라진 그런 상황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결국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산 자체가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생활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리스크를 지면서 좀 리스크가 높은 상품들도 가입을 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그런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부분이 좀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수익은 잘 안 나오는 거지. 금융의 기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프 레이쇼 얘기하는데 그냥 주어진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이스펙트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은 게 이스펙트 리턴 나올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미니마이즈 리스크만 미니마이즈 하래.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전적으로 이제 잘 안 잡히는 거지. 각이 양쪽이 이렇게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국민연금 뭐 연금 계약도 나온다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 좀 실버도 좀 일 좀 더 하시면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미 정년을 연장했잖아요. 일본보다 소득이 낮은 일본이 지금 이보다 소득도 낮지만 지금 중국도 지금 연장을 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한국이 연장을 안 해? 좀 약간 뭔가 추세적으로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연구를 한 거는 레포트를 내고 국민적 합의를 사회적 협의 같은 좀 도출하는 게 맞고요. 그게 저는 원래 항상 낙관주의자여갖고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디테일한 건 어차피 뭐 알아서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고 큰 방향성만 맞으면 된다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법으로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거창하게. 저 같으면은 실버들이 생산적 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 그냥 무슨 공공 쪽 하지 말고 민간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만들되 사회적 격도 많이 있잖아.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걸 실버 인더스트리와 연결시켜도 되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꼭 무슨 그걸 무슨 공공재 저기 하는 데다가 뭐 이렇게 취업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봐야 뭐 실질적으로 거기서 버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풍부하게 하고 그 실버 인더스트리 내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뭐 저번에 할 때 누가 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좋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들 같이 해갖고 조정을 해서 스마트팜 같은 걸 하는 거야. 혁신군 기술 먹고 젊은이들이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실버타운 실버주택 같은 거 만들어 단지했을 때 그 안에다가 스마트팜을 갖다 해버리는 거지. 그냥 가서 하고 열심히 해서 뭐 주식도 나눠주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돈 갖고 하면은 뭐 관리비 이거 해도 되고 스마트팜이니까 당연히 서울이 좀 떨어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나 이것도 완화시킬 수 있고 그쪽도 경제도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돈을 또 버니까 나름대로 관리비, 임대, 생활비 이것도 커버가 되고 거기에 좀 떨어진다니까 또 비싸지 않을 거니까 훨씬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서 대단위로 많이 만들어지면 병원은 노냐고요. 바보 아니다 한다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자양동에 그 클래식 500하고 그다음에 수서 쪽에 있는 무슨 어쩌고 이름 복잡한 거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좀 성공한 뭐 이런 것들이 왜 성공하냐 보니까 다 병원이 가까이 때문에 건대병원 그다음에 삼성병원. 근데 전부 다들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병원하고 계약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제가 항상 처음 시작은 마켓 조성이라는 마켓 메이킹 하는데 왜냐면 병원하고 계약하려고 의사들이 보통 분이니까 다 털릴 거야 아마. 그러면 건설 못 해요. 가슴이 많이 들어가서. 저 같으면 그냥 MO 정도만 하고 여기에 많은 그 사람이 입주하잖아요. 바보 아닌데 병원이 먼저 하자고 해요. 그렇겠죠. 제가 그래서 수요가 생기니까. 보시라 앞으로 그 병원들의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의료시설들의 모델은 건진센터가 있잖아. 근데 앞으로는 비롯되면 저 같으면 실버 케어 센터가 만들어져야 될 거야. 시장이 커지는데 안 해요? 갖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봐. 그러면 그것만 하면 또 그런 쪽에 저기 현상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 정책 제안할 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러면 해결이 하나씩 다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잘 못 그리시면 그냥 버벅버벅 하면서 딴짓만 하고 있는 거. 죄송한데. 그거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누가 중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세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정치에 입안하는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 주시니까 뭐든지 안 될 때 보면 그 폴리티컬한 이슈 또는 사회적 이슈가 경제적으로 뭐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한 사람으로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마켓 메커니즘 작동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작동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비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 사회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일자를 뺏는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타다 사건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누가 신산업에서 쓰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 실버들이 예컨대 그 연장이 될 때 뭐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사회적 기업의 인센티브를 줘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건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영향도 다른 영역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내 일자리라는 생각이 없어. 그죠? 두 번째, 생산적 실버 인더스트리 갖다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내 젊은이들 내 일자리하고 관계가 없어. 누가 만냐니까?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 소득이 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땐 조금 좀 분석도 좀 부족하고
당국이 정책 디자인이 부족하고 네. 좀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은퇴 연령을 이제 좀 늦췄지 않습니까? 뭐 65세 이렇게 늦췄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확 늦춘 게 아니거든요. 제도적으로는요.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뭐 정책적으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한국은 사실 성공 체험이랑 빨리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테스트베드 테스트 마켓으로 굉장히 알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굳이 막 크게 해서 요 땅에 갖고 막 법 만들고 그런 저 심하게 뭐 우리 동영상 유튜브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네. 그냥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그냥 인센티브 제도 지원 정책 같은 거 쓰면 돼요. 법으로 만들려면 그냥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난 진짜 그거 뭐 정말 짜증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그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첫 탭에서 지원 정책을 해가지고 하나 성공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누가 반대해? 다 좋은데 내 입장에 방해도 안 되고 새로운 신사람 만들고 경제성이 올라가고 에브리바디 해피하고 세금 잘 고치고 그 사람들은 보람되게 일하고 자기 관리비 그다음에 생활비도 벌고 실버에 액티브 실버에서 패시브 실버로 넘어가는 그 생태계 조성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적으로.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사회적 여론 같은 게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그 비용, 사회적 낭비, 비용, 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막 입 앞으로 박박박박 하는 거 그런 거를 줄이고 갈 수 있다.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물론 거기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완벽하게 무슨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하면 정책당 공무원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감사받고 이러니까 약간 이게 좀 새로운 거 못해요. 입장 바꿔놓으면 나도 겁나서 못했거든요. 우선 감사해서 잘못,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거 잘못하면 뭐 규정에 위반했느니 그냥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다못해 승진의 지장물수도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거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현 틀에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걸 통해가지고, 성공을 체험 만들면 사회적 여론이 바뀌고, 사회적 여론이 바뀌어서, 이거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되면,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부담이 줄잖아요. 응? 이거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제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좀 하여간 좀 한국이 빠른 좀 새로운 그 신사업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 되는 게 아까 연금개혁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 개인조제 같은 거 거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알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대비 사실 또 그게 워낙 기본적인 제약이 많잖아.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들어도 다 연금은 문제 없는 거 어떻게 뭐 빵꾸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2036년이 되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수입보다 들어오는 돈보다 이제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2036년이다. 그리고 앞으로 11년 후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은 2054년이면은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연금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을 이렇게 요즘 이제 들여다보면은 제가 이제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 이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운영 성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그 운영 성과는 놀랍도록 좋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전체 운영 금액이 1170조 정도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이제 88년도부터 이제 운영이 됐던 거니까 누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5.9% 정도 되고요. 여태까지 자금을 운영해서
얻어낸 수익이 698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조 정도가 운용 수익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은행 걷어들인 돈은 이제 470조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게 이제 운용을 잘해서 그렇게 불어난 겁니다. 배꼽이 더 크네. 예. 근데 지금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국민연금이 얼마를 벌었냐면은 126조를 벌었습니다. 한 해. 예. 그리고 요새 국민연금 서학개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2023년도에 그렇게 벌었고, 작년에 지금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거기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0조를 지금 벌었어요.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도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작년 수익이 제가 볼 때는 한 130조는 넘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방으로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뭐 해외 주식 투자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월등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해외 주식 비중이 한 거의 6% 정도 되고요.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비중이 거의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익률이 나는 애가 국민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해외 시장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좋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익을 많이 냈고요. 결국 이런 추세로 계속 가지는 않겠죠. 뭐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이 뭐 언제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트렌드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번다라고 하면은, 뭐 운영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연금 고갈 시기는 자연적으로 뒤로 미쳐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식은 또 약간 또 기운이 나긴 나는데, 난 11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서 기운이 빠졌다가, 근데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미국이 이제 그 제조대국에서 나중에 그런 그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금융대국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 포트폴리오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건비 높아지고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수출자 안 되고 막 이렇게 그 자주성장 떨어지고 뭐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돈을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상품 수지, 무역 수지가 아니라 자본 수지 이쪽에서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 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그중에 이제 운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좀 더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 또 금융시장 쪽의 발달, 정말 좀 그냥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이 많이 나왔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우리 또 뭐 투자자로서 이렇게 국민들이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또 해서 그런 이익을 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가가 돈을 많이 일국의 경제가 좋아서 버는 것이 그 우리 부가가치 분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개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 정말 금융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을 지금 얘기했지만 국민연금만의 이슈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 서학개미가 국장 서학개미 뭐 이게 나오는데, 일면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국내 주시장 뭐 약화돼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을 자금 부담 이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것에 균형을 갖추면서 하게 되면 좋은 거고, 오히려 이제 그런 국면이 나가면 우리 국내 기업들도 더 글로벌라이즈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맞고, 뭐 국내 창업이 아니라 글로벌 창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 국민연금은 좀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도 약간 좀 응원을 해주시라. 국민연금 좀 분발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뭐 자문 연기금 자문도 좀 하는데 거의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서하게요. 그걸 뭐 욕할 수도 없어. 뭐 그렇게 해갖고 우리 국민들 개개인들의 저기 갖다 저기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막 욕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한 거죠. 기업이나 기업들도 일부는 뭐 여기서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 글로벌라이즈가. 지금 사실은 보면 제가 이제 그 금융위 쪽도 같이 일해보고 그 중기부 쪽도 같이 이제 일을 해보면 글로벌라이즈가 제일 잘 안 되는 데가 금융하고 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하기 위한 것들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인데, 하여간 규제가 많으면 안 돼. 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국민연금도 안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물론 해외 시장이 좋아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겠지만은 또 균형이 너무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외 쪽으로요. 뭐 이제 수익을 많이 내라고 네. 막 그 압력이 직관적으로 오니까 이제 그 또 고민이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해외 쪽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도 걱정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해외 쪽.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또 잘 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해외 쪽은 참 이것도 아이러니컬한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 머티리얼로서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는 부동산 거기서 보는 것도 있지만 환대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야 지금.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그쵸. 환율 효과도 물론 환율이 뭐 있죠. 생각해보면은 뭐 1100대에서 갑자기 1400 됐으면 한 30% 오른 거잖아요. 네. 한 25%. 그냥 거기서 20% 먹고 들어간 거야, 이를테면. 그러면, 원래 그 주식, 오리지널 그냥 거기서 예컨대 뭐 한 25% 먹으면 50%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뭐 환율 올라갔고, 소비자분 거의 죽는 거 아니야? 좀 물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다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줘야 되는 거고, 네. 사실은 또 그런 데 통해갖고 직간접적으로 해서 또 우리 개인들이 좀 벌어야지만 이 물가 상승 여러 가지 부담에서 오는 그 손실을 그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개인들도 거기 관련된 그런 금융회사나 그런 기업들 연기금도, 그 다음에 정책 당국도 네. 좀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잘 고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국민연금회가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그런, 열심히 해주니까 다행이고, 네. 그런 식의 우리 좀 근무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논의가 좀 활발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 좀 그런 부분들이 금융에서 좀 나와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일단 여기서 한 1부 정도를 마치고 2부에서 뭐 얘기할까요? 우리 좀 시니어 오늘 방송을 제가 이제 KBS라도 해외 나가는 거여서 뭐 시니어 하우징 뭐 건축법 그 이제 노인주택복지법이고 네. 그런 그 특별법이 아닌 그냥 그 일반 건축법상의 어떤 그 민간 임대주택 실거를 위한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좀 그런 그런 하우징 얘기도 한번 해가면서 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